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각 사찰마다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며 아기 부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장수군이 27억 원을 들여 군의회 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살 성년이 된 전주국제영화제가 역대 최다 매진 기록을 세우며 대단원에 막을 내렸지만 부족한 행사장과 상영관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내년 총선이 성큼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출마 선언이 나오는 등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각 사찰마다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는데요. 사람들은 아기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자비와 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름탄 박수 주시면.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 정을 울리는 명정을 시작으로 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 아기 부처의 몸을 씻기는 관불 의식을 통해 마음속 탐욕의 때를 함께 벗겨냅니다. 금산사 월주 스님은 봉축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아픔을 보듬어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연기 이치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대웅전 마당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 찬 밝은 세상을 의미하는 오색 연등이 물결을 이룹니다. 신도들은 소원지를 연등에 달며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모든 질병을 없이 활발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끼리 화합하고. 대웅전에도 온누리에 자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절을 올리는 신도들로 북적입니다. 싸우지 말고요. 서로 단합해서 그저 부처님 자비로 조용히 잘 정치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불기 2563년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탄생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자들의 마음속에는 자비와 광명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의 10개 시군은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합니다. 장수군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장수군이 27억 원을 들여 군의회 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서 과연 이런 씀씀이가 적절하는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지난 91년에 건립된 장수군 의회 청사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은 물론 의원 사무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군 의회 청사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계업체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의회 청사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보는 근거는 우선 장애인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실에 간부 공무원들을 위한 업무 공간이 부족하고 3층에 여자 화장실 설치와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상임위원회실이 있는데 그게 좀 공간이 비좁아가지고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기 좀 애로가 있어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수군의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75억 원.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에 따르면 장수군은 지방세 또는 자체 수입만으론 직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장수군은 이미 지난해 290억 원을 들여 군 청사를 증축했고 이번엔 군 의회 청사까지 증개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건물 쓸만한데 잘못됐구만요. 아직도 쓸만한 건물인데 증개축을 27억이나 들어서 한다는 것이죠.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청과 의회 청사만 짓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군 의회 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최소화해서 줄줄 새어나가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막아야 됩니다. JTBC 뉴스 정윤상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거대한 돌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건물 철거 현장에서 벽을 부수다 낙하 사고가 난 건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두 겹으로 견고히 덧댄 통유리가 산산조각났습니다. 벼랑간 하늘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져 파편이 유리창을 때린 건데 거대한 돌덩어리는 무게만 2톤에 달했습니다. 콘크리트 더미는 바로 이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보도블록이 깔린 길이 움푹 파였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바로 옆 철거공사 현장에서 가림막을 뚫고 떨어졌습니다. 외벽 폐기 작업 과정에서 스타키 기사님이 구조물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곳이 평소 통행이 잦은 곳인 만큼 아찔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풍소리가 나서 공사 중을 따라서 밖에 나가봤는데 어마어마한 돌, 차만한 돌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은 진짜 압사당할 뻔한 아찔한. 낙하물 반지망은 설치되지 않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통행 제한 표시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떨어지면 더 튈 수도 있잖아요. 너무 안쪽으로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출입금지 표시를 옆으로만요. 전주시는 사고 충격으로 휘어진 건설 비계를 다시 설치하고 가림막을 보강하라며 행정 지도를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철거 방법과 순서 등이 작성된 작업 계획서대로 올바르게 진행됐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20살 청년이 된 전주국제영화제가 어제 폐막작 상영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가장 많은 영화들이 관객들과 만났고 역대 최다 매진 기록도 새로 썼는데요. 하지만 영화제를 안정적으로 치러낼 수 있는 공간 확보는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열흘 동안 전국 각지에서 온 영화 팬들로 북적였던 전주 영화의 거리. 폐막작 기 나티브 감독의 영화 스킨을 끝으로 20살 전주국제영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평소 영화관에서는 다르게 돔 영화관에서 이제 좀 더 크게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이제 버스킹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국제 경쟁 부문에서는 중국과 세르비아 감독의 합작품 영화 내일부터 나느니, 한국 경쟁 부문에서는 김솔 이지영 감독의 영화 흩어진 밤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역대 최다인 53개 나라 275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금요일까지 집계된 결과만으로도 전체 상영 횟수 482회 가운데 261회가 매진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 역사에 남을 작품들을 재상영하고 전 세계적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영화 스타워즈 전시도 마련해 관객들과 소통의 창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조금 어렵다라는 이제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쉽게 오실 수가 없었는데 뭐 스타워즈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은 좀 거부감 없이 많이들 찾아주셨고. 하지만 매번 행사장을 빌리는 데 드는 적잖은 비용과 부족한 주차 공간, 상영관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사전에 매진되는 영화도 많고 해서 못 본 영화가 되게 많거든요. 좀 보고 싶었던 것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현장 예매 비율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 20번째 봄을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장식한 전주국제영화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새로운 실험에 도전하는 전주영화제의 내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내년 총선이 성큼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씨가 유력 입지자 가운데 처음으로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은 36년간의 공직 가운데 30년을 서울시에서 보냈습니다. 인구 천만 서울시의 교통본부장을 2차례나 지내며 최대 난제인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주요 교통정책을 세우고 집행했습니다. 제 평생의 소신과 경험을 바쳐 더불어민주당원 윤준병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고창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세 차례 제안에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며 지역 발전과 민주당 복원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 전 부시장이 민주당 공천을 받을 경우 만나게 될 평화당 유성엽 의원과는 전주고 서울대 동기라는 점도 얘기거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고위 공직자 출신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주 갑에서는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을 지낸 김금옥 씨가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전주 을에서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익산 갑에서는 김수웅 국회 사무차장이 모교회 동문회장을 맡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군산에서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신영대 씨가 일찌감치 경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정당별 경선과 공천 일정까지 고려하면 내년 총선이 8,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유력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장수군이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축구 종합센터 후보지가 내일 결정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내일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현장 실사를 했던 전국 8개 지자체 가운데 우선 협상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축구협회는 파주에 있는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를 대신할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에서 장수군을 비롯해 천안시와 용인시 등 8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경선이 유성엽 의원과 황주홍 의원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원내대표 경선에 삼선의 유성엽 의원과 전남 출신 재선 의원인 황주홍 의원 두 사람만 지원함에 따라서 내일 오전 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북대가 오는 15일까지 2019학년도 하반기 전임 교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내년에 신설되는 약학대학 3명을 비롯해 간호대와 공대 등 16개 단과대학과 대학원 등 모두 40명입니다. 남원에서 지난 8일부터 열린 춘향제가 닷새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올해로 89회째를 맞은 춘향제는 광한 춘몽을 주제로 전통문화와 공연예술, 놀이체험 등 4개 분야 24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